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하겠다는 말을 처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중국의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참수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관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11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자위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었는데요. 일본 총리가 양안 분쟁에 개입하여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고요. 군함을 이용하여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 존립 위기 사태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집단자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이나 그에 준하는 우방국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파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 집단 자위권 발동을 대만 침공의 상황에서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물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까지 공격받을 가능성도 크고 또 대만을 지원하는 미군 부대 등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언급을 한 건 처음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발언을 내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10일에 다카이치 총리가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며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 문서 정신 및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진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11월 9일에 X에 올린 글을 통하여 대만 유사가 일본의 유사 상황이라는 것은 일부 머리 나쁜 정치권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지칭하며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며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참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버렸습니다. 이후 글이 삭제되긴 했는데요. 한나라 행정수반을 대상으로 참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 자체가 기초적인 상식을 많이 벗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때까지 일본 정부가 유지하고 있었던 일종의 근기를 깬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무례하고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중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셰젠 총영사는 전랑 외교관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주일 중국 대사관은 과거 일제 만주국을 예로 들면서 일본은 역사상 수차례 국가 존망의 기로라는 구실로 대외 침략을 발동했다는 글을 X에 올리며 비난을 가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발언을 두고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야권은 다카이치 총리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권에서는 총리가 국가안보를 논하기 전에 외교적 긴장부터 유발했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만 문제가 어디까지나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일본이 먼저 군사 개입을 언급하는 건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이란 이름 아래 대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개입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본 외교의 근기였죠.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 근기를 깨버린 겁니다. 야권은 이 발언이 한마디 실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군사적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미군과 함께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 본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야권은 총리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기하라 미노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셰젠 총영사가 올린 글에 대해 중국 재외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 간의 개인적인 그리고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 해협 무력 개입을 고치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집단자위권 발동 발언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철회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계속 중일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의 이런 공격적인 언행은 전랑 외교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외교는 이전의 온건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격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교관들은 해외에서 상대국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을 퍼붓고 그걸 내부에서는 애국심으로 포장합니다. 셰젠 총영사의 참수 발언도 이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개인의 감정적인 폭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내부에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 일본 따위에 두려움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런 강경 발언이 나올 때마다 중국 내부의 온라인 공간은 애국주의 열기로 들끓습니다. 다들 잘 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해요. 결국 이런 발언은 외부를 향한 협박이면서 동시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선전 효과를 노린 행동입니다. 시진핑 체제는 내부적으로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 지역 불만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커질수록 정부는 외부 적을 만들고
만들어 시선을 돌립니다. 외교관들이 언어 폭력을 사용하며 중국의 강함을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랑식 외교는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부 통제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이 불만을 지도층이 아닌 외부로 돌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외교는 지금도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자국의 강경함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셰젠 총영사의 발언도 그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일본 총리를 향해 목을 베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전랑 외교의 상징으로 남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언행이 중국 내부에서는 충성심 있는 외교관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중일 간 서로 외교 갈등이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보다 중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1월 10일에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를 겨냥한 중국 외교관의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보다 우리의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 답하였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는 동시에 대비 무역에서 큰 흑자를 누려온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시 발언한 것인데요, 문제는 미국의 최대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보다도 일본은 더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동맹국의 행정 수반을 참수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일본을 더 부정적으로 언급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무역 휴전을 연장한 이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곤란한 위치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이 대만 사태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힌 순간 한반도는 자동으로 대만 침공 사태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더라도 그 임무가 북한 억제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만 해협 유사시 미군의 후방지형 기지 역할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모두 같은 목표를 묵힙니다. 대만을 지원하는 군사 노선이 한국의 항만과 공군기지를 거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은 사실상 적진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선언한 이상 한국은 이 균형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은 분명히 동맹국들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그 안에는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그걸 모를 리 없겠죠.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려 해도 실제로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순간 중국은 한국을 중립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외교적 공간은 급격히 좁아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한국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얽혀있다는 겁니다. 대만과 일본, 미국이 한 묶음이 되면 한국은 그 라인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중국 편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누군가의 전쟁을 대신 떠안을 수도, 그렇다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본의 발언은 우리에게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는 곧 한반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요, 어쩌면 생각보다 더 깊숙이 개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만약에 진짜 대만 침공을 상정한다면 북한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참전을 한다거나 전투병력을 파병하려고 하진 않겠지만요, 일본이 이렇게 대놓고 집단자위권을 발동한 이상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도 조금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미국이 일본의 저런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은 뭘 할 것이냐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어쨌든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